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어학연수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을 추려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카플란 어학원 6개월 과정을 등록했었어요. 카플란은 우선 코벤트 가든 근처인 홀본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모든 런던 어학원 중에 압도적으로 위치가 좋아서 그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실제로도 정말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구적인 분위기의 어학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선택했는데요. 그저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보니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동안 카플란에서 공부해본 결과 정말로 학구적인 분위기의 어학원 그 자체라고 생각했고 그 덕분에 영어 실력도 확실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사귀기에도 너무 좋은 분위기여서 매일매일 외국인 친구들이랑 수업 마치고 같이 점심 먹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하면서 정말 즐겁게 잘 지냈어요. 카플란 국적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인 비율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카플란은 런던에서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학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이 의식적으로 어학연수에 온 만큼 외국인 친구들을 먼저 사귀려고 노력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의식적으로 한국인 친구들과 몰려다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인 친구들과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인 비율이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떤 어학원에 가던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이라는 지역 특성상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유럽 친구들이었는데 스위스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던 적도 있고 먼저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독일 친구랑 벨기에에서 만나서 같이 여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카플란은 한마디로 한국인이 많기는 하지만 위치가 놀기에 정말 좋고 학구적이고 친구들 사귀기 좋은 분위기의 어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실력은 처음에 비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어학연수 6개월로 드라마틱하게 영어 실력이 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처음과 비교했을 때 친구들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영어를 사용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느껴지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너무 많지만 겁먹지 않고 나의 생각을 영어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영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는 처음에는 인터미디어트,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어드밴스 레벨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EDM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원과 기숙사를 등록했어요. 사실 어학연수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과 개인적으로 알아본 후에 직접 컨택하여 어학원에 등록하고 지낼 숙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혼자 알아보다 보면 아무래도 정보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유학원과 상담을 했었지만 개인적으로 EDM 유학원이 제일 크기도 하고 런던 현지에 지사가 있다 보니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런던 유학 경험이 있으신 담당자분께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다 보니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EDM 유학원을 통해 저의 어학연수 목적과 예산, 성향에 따른 어학원을 추천받아서 어학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정하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원 등록부터 기숙사 계약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어학연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출국 전에는 EDM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OT를 통해서 출국 전에 필요한 유심, 준비물, 꿀팁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출국 후에 런던에서도 유학원의 도움을 종종 받았었는데요. 제가 기숙사에 문제가 있어서 방을 바꾸어야 했을 때, 그리고 어학원 기간 연장과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도 EDM 담당자분께서
기숙사, 어학원 측과 계속해서 연락하며 신속하게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EDM 유학원을 통해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어디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영상 속에 나왔던 기숙사는 스케이프라는 체인 기숙사예요. 런던 내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은 쇼디치에 있는 스케이프 쇼디치 기숙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2달만 기숙사를 계약하고 갔었는데요. 기숙사의 장점은 안에 화장실, 부엌이 다 들어있어서 혼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큰 기숙사다 보니까 보안도 잘 되어 있고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은 기숙사 친구를 사귀면 밤 늦게까지 놀다가도 같이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우선 방음이 너무 안 되고 기숙사 퀄리티 대비 비용이 비싸다는 점인데요. 제가 기숙사를 등록했던 작년 기준으로 4주에 3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기숙사 비용에도 불구하고 복불복으로 안 좋은 컨디션의 방을 배정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기 수압이 너무 약해서 방을 바꾸기 전까지 처음 2주 동안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일 처리도 너무 느리고 방도 바꿔주지 않아 처음에 런던에 가자마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게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기숙사의 모습이 다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저는 런던을 정말 처음 간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도 너무나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런던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선 영국은 영어의 본고장이면서 정말 매력적인 악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친절하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6개월 동안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어딜 가던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런던은 유럽에 있는 도시다 보니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기에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날씨가 너무 좋고 맛집이 정말 많다는 점인데요. 사실 영국 하면 날씨가 안 좋고 음식이 맛없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런던에 있었던 4월에서 10월 초 기준으로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산을 써본 적이 거의 없었고 여름에도 습기 없이 시원하고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전통 음식의 경우에는 사실 맛있는 게 별로 없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맛집이 정말 많아요. 저희들에게 익숙한 이탈리안 레스토랑부터 인도 음식, 그리스 음식, 프렌치, 아시안, 터키 레스토랑 등등 맛있는 전 세계 맛집들이 많아서 맛집 찾아가는 재미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정말 최적인 도시라고 생각해요. 런던에는 미술관, 박물관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이 무료라서 저는 한 번도 요금을 지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런던은 뮤지컬의 천국이라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맘마미아, 라이온 킹, 프로즌, 위키드,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런던에는 토트넘을 비롯한 많은 구단이 위치해 있어서 축구 경기와 축구 문화를 즐기기에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저도 직관을 5번 정도 다녀왔었고 영국의 축구 문화에 푹 빠져버려서 한국에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꼭 직관이 아니더라도 런던에는 많은 펍들 그리고 스포츠 펍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맥주 마시면서 열정적으로 축구를 응원하는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랑 펍에 가서 열심히 응원했었답니다. 런던의 단점으로는 일처리가 너무 느리고 물가가 비싸다는 점 말고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질문에서 런던 물가, 생활비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방값, 여행비를 제외한 순수 생활비만 이야기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이 엄청 크게 느껴졌었는데 외식 물가가 높은 런던에서 친구들 사귀면서 놀러 다니고 밥 사 먹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쇼핑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각보다 지출이 크더라고요. 사실 영국의 마트 물가는 저렴한 편이라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면 외식비는 아낄 수 있지만
저는 어학연수를 간 만큼 친구들도 사귀고 놀러 다니려면 활동적인 저에게는 외식은 사실상 필수였던 것 같아요. 한 번 외식을 할 때 정말 싸게는 3만 원부터 보통 5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비도 정말 비싸서 한 달에 30만 원은 기본으로 들었어요. 튜브 편도에 4천 원이 넘다 보니까 교통비 지출이 정말 크더라고요. 교통비는 학생 오이스터 카드를 만들면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 제 오이스터 카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돈을 내고 신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오지 않아 저는 학생 오이스터 카드의 혜택은 누리지 못했었어요. 런던의 외식 물가, 교통비, 거주 비용은 정말 비싸지만 그래도 그거 빼고는 정말 매력도 많고 장점도 많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물론 생활비 또한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시고 아껴서 생활하신다면 사람마다 지출하게 되는 생활비는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솔직한 제 어학연수 만족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100점 만점에 99점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어학연수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런던이라는 도시가 정말 저의 성향과도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외국인 친구도 정말 많이 사귀었고 영어 실력도 늘었고 단지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값지고 특별한 추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런던 어학연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점은 런던에서 혼자 아팠을 때 너무 힘들었어서 뺐어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Q&A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